계피를 잘못 먹으면 간이 먼저 망가집니다. 향긋한 향 뒤에 이런 반전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계피는 종류와 등급이 있습니다. 계피를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쿠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을 알고 나면 실론이 좋다, 카시아는 피해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피의 주된 향은 신남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쿠마린 함량이 높아지면 향이 좀 더 묵직하고 달큰한 여운이 생기지요. 그래서 카시아 계피는 향이 진하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유의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향, 그게 바로 쿠마린 덕분입니다. 그래서 향수나 비누,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분은 적당히 먹을 때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쿠마린을 분해할 때 CYP450이라는 효소를 계속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효소는 약물이나 지방을 분해할 때도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쿠마린이 들어오면 간이 쉴 틈이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식품안전청은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쿠마린은 체중 1kg당 하루에 0.1mg까지만 안전하다. 이 말은 60kg 성인 기준 하루 6mg 이하로 섭취하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로 보면 어떤 계피를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시아 계피부터 볼까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계피가 바로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이 수입되고요. 향이 아주 진하고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알싸한 느낌이 있지요. 이 강한 향이 바로 쿠마린이에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0.4%, 즉 1g만 먹어도 약 4mg 정도의 쿠마린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말은 하루에 2g, 그러니까 반 티스푼만 먹어도 하루 안전기준 수치인 6mg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피차를 매일 마시는 분이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면 간이 피로해지거나 간 효소 수치가 조금씩 오를 수 있어요. 물론 한두 번 마셨다고 바로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그리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조금씩 간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빠르지만 오래 먹기엔 부담이 되는 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는 강하지만 간 독성 위험 때문에 꾸준히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부터 수정과에는 카시아 계피가 들어갔어요. 겨울철에 몸을 덮이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강한 향과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정과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잠깐 마시는 음료였지 매일 마시는 건강차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가끔 즐기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매일 드신다면 실론 시나몬으로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반면에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계피로 향도 훨씬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게 돌죠. 색도 좀 더 밝은 황갈색을 띠고요.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g당 0.004% 이하로 카시아보다 100배 이상 적습니다. 스리랑카 농업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장기적으로 섭취하더라도 간 손상 위험이 거의 없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드실 분들은 꼭 실론 시나몬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하루 한두 잔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꿀에 타서 드실 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실론이에요. 또 한 가지, 실론 시나몬은 품질 등급이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은 기후와 토양 덕분에 향의 품질이 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고급 계피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바로 알바 등급인데
이건 나무 껍질이 아주 얇고 부드러워서 입안에 걸리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색도 밝고 향도 은은해서 차로 끓여 마실 때 특히 좋습니다. 알바 등급은 얇은 껍질이 여러 겹 둥글게 말려있는 모양이라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카시아 계피는 향이 강하고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한방에서 약처럼 단기 사용할 땐 괜찮아요. 하지만 쿠마린이 많아서 매일 먹으면 간이 피로해집니다. 실론 시나몬은 향이 부드럽고 쿠마린이 거의 없다. 매일 꾸준히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고 체온을 부드럽게 올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단기 효과를 원하면 카시아, 매일 건강을 위해선 실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루 형태로 드실 때는 실론 시나몬 알바 등급이 제일 좋습니다. 입에서 텁텁하지 않고 향이 오래 남아요. 카시아 가루는 향은 강하지만 목이 칼칼해지거나 쓴맛이 남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향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몸이 편해야 진짜 좋은 계피예요. 매일 먹는다면 실론 시나몬, 가끔 한방차처럼 진하게 드시려면 카시아, 이렇게 구분해두면 간도 몸도 모두 편안해집니다. 계피는 효능도 많고 따뜻한 성질이라 몸에 좋다고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가에 따라 간이 피로해질 수도 있는데요. 즉, 조합을 잘못하면 좋은 약이 오히려 독으로 바뀌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계피가 들어간 음료를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전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이나 전, 튀김처럼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계피 음료를 마시면 간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지방과 계피 속의 쿠마린을 동시에 분해해야 해서 일시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간 입장에서는 야근을 두 탕 뛰는 셈이 되는 겁니다. 쿠마린도 처리해야 하고 지방도 분해해야 하고 결국은 쉬지 못한 간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하루에 섭취 가능한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은 체중 1kg당 0.1mg까지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 2g의 카시아 계피만 먹어도 그 한계에 거의 도달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고 바로 계피차를 마시는 건 간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몸은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간이 야근을 하는 셈이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 음식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단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는 뚝 떨어집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당 식단을 먹는 쥐에게 카시아 계피를 함께 줬더니 간의 산화 스트레스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당이 많을수록 계피가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간이 쿠마린과 당분을 동시에 분해하느라 해독 효소가 쉴 틈 없이 과속 운전을 하게 만드는 가속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간이 오히려 피로해지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피의 이로운 작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단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계피와 알코올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계피의 쿠마린과 술의 알코올이 간에서 같은 효소계로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즉, 같은 간 효소를 두고 서로 먼저 분해되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 2020년 발표한 동물 실험에서는 카시아 계피와 알코올을 같이 섭취하게 한 실험군의 간 효소 수치가 2.7배 상승했습니다. 술과 계피는 간 입장에서 최악의 조합인 만큼 계피주나 계피 담금주를 즐기신다면 꼭 주의하세요. 몸을 살리는 계피 효능 첫 번째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찌릿찌릿 저린 손발끝,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피가 잘 돌지 않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계피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계피 속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혈관벽의 근육, 즉 평활근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도로에 신호등이 열리듯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이 손발이 찬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계피 2g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손끝의 피부 온도가 평균 1.8도 상승했고 혈류량은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계피는 수족냉증이나 저혈압, 만성 피로로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피가 돌기 시작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한결 환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겨울엔 계피차가 보약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 계피 한 스푼이 약보다 혈당을 더 안정시킨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효자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E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하루에 1g, 다른 그룹은 3g, 또 다른 그룹은 6g의 계피를 4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모든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18%에서 많게는 29%까지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수치도 7에서 12%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신남산 덕분인데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깨워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문이 굳게 닫혀있던 걸 계피가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작용 덕분에 계피는 천연 인슐린 강화제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식후 졸음이 심하거나 단 음식을 먹은 뒤 손끝이 차가워지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식품이에요.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몸의 에너지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함께 섭취할 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실제로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계피는 혈의 순환을 바로 세우는 약초라고 불렸던 거예요. 세 번째, 항산화와 항염작용. 계피는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 바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락수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미국 농무부가 음식의 항산화 능력을 수치로 측정해서 나타내는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음식의 항산화 점수를 뜻합니다. 계피는 무려 블루베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그만큼 몸속의 산화를 막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을 세포에 적용했을 때 활성산소가 약 40% 감소했고 몸의 항산화 요소인 SOD와 GPX의 활동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가 빨라집니다. 자외선과 스트레스, 음식 속 지방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피로가 쉽게 오고 얼굴빛도 탁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죠. 그때 계피 속의 신남산과 폴리페놀이 녹슨 철판을 닦듯 혈관 속 산화물질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피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관이 맑아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지고 피부도 한결 생기 있어집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회복되는 느낌, 그게 바로 항산화 효과예요.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고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분들, 그리고 얼굴에 잔주름이나 노화가 빨리 오는 분들께 계피는 정말 좋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소화와 항균 작용.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하다면 계피차를 드세요. 몸속이 따뜻해지면서 위장의 긴장이 풀리고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2021년 카이로 대학교 식품미생물학 연구팀이 계피 추출물이 장 속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가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 같은 유해균의 성장을 무려 95% 억제했습니다. 즉, 계피는 천연 소화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은 음식이 상했을 때 자주 생기는 세균으로 몸에 들어오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지요. 이때 계피에 들어있는 신라말데하이드와 유제놀 성분이 이런 나쁜 균들의 세포막을 약화시키고 증식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계피는 위와 장 속의 부패균을 잡고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항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냉한 체질로 위가 차가운 분들께 정말 잘 맞습니다. 계피차를 한 잔 마시면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위장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기름기와 노폐물이 정리되면서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건 전통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엔 계피차가 약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이 위 점막의 혈류를 촉진하고 위산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드셨다면 한두 시간 후에 드셔야 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할 때 그 효능이 2배로 살아나 몸속에서 훨씬 더 잘 작용하는데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에 꿀과 계피를 함께 발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 서로의 성분을 잘 흡수시키고 살균과 회복을 도와주는 천연 궁합이었지요.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을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루 형태로 드실 때는 하루에 1~2g, 즉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은 굳이 많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피는 소량으로도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힘이 크거든요. 그리고 가루 형태로 드실 때 가끔 보면 물에 잘 풀리지 않고 위에 둥둥 뜨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인데요. 꿀은 계피의 기름 성분, 즉 지용성 성분을 꿀의 포도당과 효소가 부드럽게 감싸서 몸 안으로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계피차나 계피가루를 드실 때 꿀을 함께 섞으면 향도 부드러워지고 몸속 흡수율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2022년 영국 BBC 식품과학 연구에서는 꿀과 실론시나몬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항산화 지수, 즉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계피만 먹은 사람보다 2.3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꿀 속에 들어있는 당분과 효소가 계피의 주요 성분이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재료가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지만 끓지 않은 물 1컵 정도에 실론시나몬가루 1작은술, 그리고 꿀 1작은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꿀을 섞은 계피차는 향이 훨씬 은은해지고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래가는데요. 계피 특유의 텁텁한 맛도 줄어들고 마실 때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꾸준히 드시면 피로가 덜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얼굴빛도 한결 맑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바로 계피가루를 넣으면 향 성분이 날아가고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 꿀 속에 좋은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김이 살짝 빠진 70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이렇게 만든 시나몬 꿀물을 아침 식후 30분쯤 드셔보세요. 따뜻함이 퍼지고 몸이 차분하게 풀리면서 속이 편안해질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손발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섭취 타이밍과 양만 잘 지켜도 계피의 좋은 성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입니다. 지금까지 커피만 마셨다면 반쪽짜리 효과만 보고 계신 겁니다. 커피에 계피를 살짝 더해보세요. 피로를 줄이고 혈당을 훨씬 안정시켜줍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걸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졸리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훨씬 덜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잘 써먹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커피가 당의 생산을 조절해주고 계피는 당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요. 둘이 만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에너지 순환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지 않으니까 밥을 먹고 난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지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시간대 실험에선 성인 30명이 식후 시나몬 커피를 마신 결과 일반 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18% 낮게 유지됐습니다. 블랙커피 한 잔에 실론 시나몬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보세요. 쓴맛이 부드럽게 눌리고 향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맛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계피 향이 참 따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시럽, 크림을 섞으면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맛 없이 블랙으로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커피가 단순한 카페인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건강음료로 바뀝니다. 식후에 한 잔만 마셔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계피를 살짝 넣는 순간 장 속 유산균이 1.5배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 장 속에서 더 오래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넣은 요거트를 4주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9% 낮았고 비피도박테리움 비율이 1.5배 증가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우리 장 속에서 좋은 균의 대장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에요. 나쁜 균이 늘지 못하게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시니어들의 경우엔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즉, 계피를 넣은 요거트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셈이죠. 무가당 요거트에 실론 시나몬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고 꿀을 한 티스푼 정도 더해보세요.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나고 계피의 향이 요거트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유산균이 장 속에서 더 잘 자라고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소화를 도와서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께 특히 좋아요.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가면서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생강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둘 다 따뜻한 성질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생강은 피가 잘 돌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피는 막힌 혈관을 열어줘서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계피의 신남 알데하이드가 만나면 혈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인데요.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죠. 북경중의학대 연구에서는 냉증 환자 50명에게 계피 생강차를 8주간 섭취시킨 결과 손끝 체온이 2도 상승했고 혈류 속도가 1.4배 증가했습니다. 생강 3쪽과 카시아 통계피 25g을 준비해 물 8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30분 정도 달여보세요.
이렇게 오래 끓이는 이유는 계피 속의 신나말데하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유효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으로 서서히 우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다 달여지면 건더기를 걸러내고 꿀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부터 몸이 사르르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데요. 찬 기운이 금세 사라지고 손끝까지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질 거예요. 5번째,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그냥 맛과 향이 잘 어울려서가 아니라 몸속에서도 서로를 도와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천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의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계피 속 신남산이 더해지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과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 성분이 계피의 항염 작용과 만나면 굳어있던 혈관이 풀리면서 피가 한결 편하게 돌게 됩니다. 미국 식품화학학회 연구에서도 사과와 계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단독 섭취군보다 35% 더 낮게 유지됐다고 보고했어요. 즉, 둘이 만나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좋은 궁합인 거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계피차와 함께 사과 반쪽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이처럼 계피는 여러 음식과 어울릴 때는 효능이 배가 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계피 속 성분이 약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약과 함께 드실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나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혈액 응고 억제제입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피가 엉기는 걸 막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약입니다.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혈당 조절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을 조심하세요. 계피의 혈당 강화 작용이 겹치면서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손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셋째, 간에서 대사되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신다면 계피 속 쿠마린이 간 효소의 일을 방해해서 간이 피로해지거나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건강식으로 꾸준히 섭취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를 꼭 한번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좋은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약의 힘을 흐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가 간 효소의 활성을 약 38%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계피는 하루 1g 이하로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